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금 재점화되면서 미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여파로 우리 시장도 개장부터 힘든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 현재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2% 하락한 3,552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0.38% 하락한 8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하면서 힘든 출발 보였습니다. 오전 장 중에 낙폭을 줄여나갔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 보이면서 현재 시간 3,552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코스닥도 크게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11시를 앞두고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856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기관도 3,443억 원가량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1조 넘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00억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6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개인도 826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래일은 30원가량 급등하면서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으로 아시아 통화 가치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0.13% 상승한 1,431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히토류 관련주가 이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9일 역의 히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통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히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히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규제안은 1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히토류 관련 종목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 대체 소재를 생산하는 유니온 머티리얼과 성한 머티리얼스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고려아연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의 희소금속 부문에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재 시간 21.76% 상승한 117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1%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잠적 실적을 공시하며 연결 기준 매출은 5조 6,999억 원, 영업이익은 6,013억 원을 거둔 것으로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1%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4.1% 늘면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회복했습니다. 회사 측은 ESS 판매 확대와 비용 효율화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의 둔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세부 사업별 실적과 가이던스는 실적 발표 콜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LG에너지솔루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현재 시간으로는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0.56% 하락한 35만 7,500원 선 지나갑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기존 대비 3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톤당 46달러로 설정한다고 밝히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수수료를 톤당 14달러로 조정한 지 불과 4달 만에 이를 다시 톤당 46달러로 바꾼 것입니다. 다만 미 무역대표부는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미국 수출 차량을 운송하는 현대글로비스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글로비스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3.72% 하락하면서 15만 7,600원 선 지나갑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증시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멈추게 됐는데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요. 10월에 본격적인 장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국을 압박하는 관세 100%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우리도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 얼마나 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뭐 다행히 오늘 또 장 출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약간 또 유화 제스처를 보냈어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죠. 트럼프의 타코, 이 상황이 또 반복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낙폭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넘게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이걸 오히려 기회, 매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사야 되겠다, 이것저것 어느 반도체 사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 다른 면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도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를 분석해보면서 LG그룹주들 괜찮은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가 함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실적이 꽤나 좋았습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은 잠정 실적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매출이 한 5조 7천억 원 정도가 되고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서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0%가 넘게 증가를 하면서 좋은 숫자를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지금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 해서 AMPC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보조금의 액수가 3,65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찍힌 영업이익에서 AMPC를 빼면 순 영업이익은 2,358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 때 LG에너지솔루션이 이 AMPC를 제외하고 나서 1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것을 비교하면 한 개 분기, 그러니까 전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발빠르게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ESS를 미리미리 빠르게 미국에 진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0월 이번 달부터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은 미리 한 단계 발빠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ESS 배터리로 미국 시장을 좀 공략해야겠다라는 전략을 미리 세우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그랬고 저도 강조했었고 LG엔솔이 ESS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것이 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지난 6월부터 미국의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대규모로 이제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생산을 시작했고 이것이 아마 실적에 차근차근 반영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LG엔솔은 지금 이 홀랜드 공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북미의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관련해서도 이쪽에서도 이 ESS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앞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줄어드는 것,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결국엔 ESS 쪽으로 그런 것들을 만회하면서 실적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략이고요. 꾸준하게 지금 고정비는 감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자동차용 소형 배터리 사업 쪽에는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LG엔솔 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ESS 공략이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LG전자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매출 영업이익 다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6천억 원 조금 넘을 영업이익보다 많이 더 늘어났죠. 10% 이상 더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한 6,9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를 지금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꽤나 잘 나왔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겠고요. 3분기 매출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가전이라든지 LG 쪽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LG전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LG전자를 한 9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의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에 좋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LG전자는 지금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도 최근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액체 냉각 솔루션,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 사업도 앞으로 상용화시킬 거다. 그리고 가전 구독은 여전히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인도법인 상장으로 얻은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늘려갈 것이다라는 LG전자의 베팅. 지금 LG전자가 굉장히 LG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주들이 최근에 주목을 전혀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LG그룹주들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LG가 아니라 헬지다. 지옥 같은 LG그룹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의 실적을 보면 뭔가 반등의 트리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자, 이제 돈 되는 섹터인 테마로 좋은 종목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골라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테마인 섹터는 이데일리온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쉬었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공략을 해봐야 할지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무엇일까요? 김태원 파트너가 고른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테마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 관련 테마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지난주부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꾸 다시 뭔가 충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관세 100% 부과하겠다. 그 전에 사실 중국도 히토류와 관련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뭔가 선제적인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이러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뜨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있다고 보세요. 보시게 되면
히토류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기존에는 광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이 관련된 이 기술에 대해서도 외부에 유출 못하도록 수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미국이 이번에 전략 물자로서 이 히토류를 구매하는데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양질의 히토류들을 구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련하고 재련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그 양질의 히토류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중국이 그 관련된 기술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축적해 왔습니다. 미국은 환경 파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돈을 벌겠다고 중국이 자기네 땅에서 땅을 파헤쳐서 이 히토류를 채굴하는 것을 그 환경 파괴를 눈 감고 그걸 사다 쓰는 편리함만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1기 때 중국이 호되게 트럼프에 당해봤기 때문에 2기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트럼프를 다뤄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즉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할 때 말 그대로 포드 자동차가 2주 동안 자동차를 생산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미국이 군산 복합체라는 세계 최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무기 관련 방산업체들도 이 앞으로 재고가 떨어지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이 히토류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중국이 준비해왔던 히든 카드로서의 무기를 꺼내든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 중간에 히토류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말 그대로 그 독보적인 존재감이 지금 딱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걸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전에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을 때 뭔가 테마성으로 히토류 종목들이 튀었다가 가라앉고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추세적으로 좀 히토류를 좀 더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테마성에서 이제는 어쨌든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튀는 종목들이 많아요.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니언 머티리얼즈라는 네. 이 업체는 말 그대로 이게 밈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네. 예전에도 이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히토류가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적자 회사인 이 유니언 머티리얼즈를 그냥 삽니다. 그쵸. 그래서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막 밀어 올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전형적인 밈 주식이죠. 지금도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날 상한가를 치고 오늘도 또 상한가를 쳤습니다. 전형적인 밈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설이다 뒤늦게 쫓아가서 잡으시면 그때가 바로 상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처음 움직일 때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시죠. 여러분이 살 때가 바로 그 상투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네. 한 종목 더 볼까요? 자, 그리고 노바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노바텍은 말 그대로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히토류를 이용해서 연구 자석을 만들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바텍의 그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실적 외형이 쪼그라들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도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도 그런 게 이 노바텍이 그 수출하려고 있는 연구 자석을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껌껌이 허락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서 이 연구 자석을 갖고 차폐제를 만들던 아니면 모터에 들어가는 그런 그 연구 자석을 만들던 그 사용을 하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노바텍은 사업을 하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에 베트남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베트남 기업이 히토류 광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함께 베트남의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나 이 라오스 같은 이 지역에 히토류 광산을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뜻은 동남아 지역을 통해서 노바텍이 기존에 중국에서 개발해서 갖고 있던 기술을 갖고 이 베트남 지역이나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런 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드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노바텍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니언 머티리얼이랑 노바텍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좀 테마성으로 밈 주식처럼 움직이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히토류 중에 더 좀 괜찮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탑픽 종목을 하나 좀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토류를 갖고 결국은 연구 자석을 만드는 것이고 그 연구 자석을 갖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전자파 차폐제입니다. 그리고 이 히토류를 갖고 만드는 연구 자석 중에 가장 비싼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죠.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싼 히토류를 갖고 굉장히 좀 비싸게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소수만이 만들 수 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부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자파 차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 때문에도 어중이 이 시장을 다 뛰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사마전자라는 업체는 현대 모비스와 함께 이 히토리에 들어가는 페라이트 코어라는 이 전장 쪽에 들어가는 전자파 차폐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와 함께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차폐제는 바로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전자는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적자를 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만든 이 페라이트 코어를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이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한 300억 규모의 계약을 장기 계약을 딸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풍문조회가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만큼 사마전자는 전장 쪽에 들어가는 전자파 차폐제 쪽에도 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더 나가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그 페라이트 코어를 이용해서 이 대중화된 전기차 대중화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번에 모회사인 사마콘덴서와 사마전기 쪽에서 제3자 배정 유상자로 8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이 돈은 곧바로 이 주식이 시장에 나올 게 아니라 1년 동안 보호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80억을 갖고 그 말 그대로 새로운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늘리는데 투자를 할 예정이죠. 이 말뜻은 확실하게 고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마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마전자를 관심권에 놓고 보시고 다른 이 히토류 관련주들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갖고 자기 기술력과 자기 고객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즉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사마전자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마전자 그러면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함께 히토류주들이 다 오르니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제가 아침에만 해도 이 원고를 써 드릴 때만 해도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그러게요. 몰랐습니다. 이 장중에 많이 올라서 지금 4,300원 정도까지 올라갔던 네네. 걸 기억하는데요. 매수가는 한 4,200원 정도. 물론 숫자는 아마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수가는 4,200원 정도를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짧게 6,500원 정도 보시는데 이게 요번 달 말에 그 에이펙 2025 네네. 경주에서 열리는데 여기 미중 정상회담 사이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히토류 종목들이 급등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6,500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보다 조금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오늘은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조금 쉬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에이펙 정상회담 이번 달 말까지 좀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좀 달성하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사마전자 첫 번째 종목으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돈 되는 섹터앤 테마 두 번째 테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 테마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보안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주들은 계속 이슈가 많죠.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안 관련된 이슈는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안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안주들을 잘 한번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파트너님 지금 정도, 이런 정도, 오늘 정도 시장에 조정해서 보안주들을 좀 담아보면 괜찮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 보안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전 달,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 전에 네. 한번 이미 산을 만들었습니다. 주가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보안 쪽에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안주가 한번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차익시장 매물 때문에도 좀 흘러내렸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즉 바람불을 키는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보안주들은 4분기 때 실적이 원래부터가 4분기 때 그 발주처들이 많이 발주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대부분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 이런 그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상반기에 못했던 것들이 이연되면서 그것까지 이번 4분기에 몰려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자할 곳은 많고 이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보안을 그 기술을 여기다 뭐 포팅해주는 기업들 상장사들 중에 보안주가 꽤 되지만 네. 이 보안업체들 중에 잘하는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들은 일감이 넘쳐 흐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상반기까지는 적자였지만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올해를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보안 관련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쵸. 정부도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이번 4분기 때 관련된 예산을 챙겨서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업체들, 이 보안 업체들의 실적이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까지 밀어 올려질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적은 결국 주가를 밀어 올리는데 우선은 기대감이 밀어 올리고 밀어 올려진 그 주가를 이 실적 발표하는 그 실적에 결국은 받쳐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싸져 있을 때 사야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그러면 아까 뭐 잘하는 기업은 몇 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좋은 기업들, 좋은 종목들 몇 개 좀 추려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안업체 하면 가장 잘 아시는 게 안랩일 겁니다. 네네. 안랩은 보안업계에서 가장 끝단에서 개인들이 내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을 까는 이 백신 정도, 개인들에 대한 보안 정도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은 그 개인이 아니라 클라우드라는 이 클라우드 시장 환경 내에서 말 그대로 AI 기술과 접목되어 있는 이런 대규모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네.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센즈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센즈랩이라는 업체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 최신 악성 코드에 대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보면 가끔 뉴스를 보시게 되면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기법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악성 코드가 새로운 뭐 보안 사고를 쳤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센즈랩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갖고 기존에 자신들이 모아놨던 빅데이터 안에서 새로운 그 악성 코드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거를 갖고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즈랩은 지금도 이러한 기술을 미국에 특허를 내면서 미국 시장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즈랩이라는 회사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센즈랩 받고 하나 종목 더 볼까요? 네, 한싹이라는 업체가 한싹. 있습니다. 이 한싹이라는 업체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보안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요. 이 업체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달청이라고 그러죠. 공공보안 쪽에 자신들의 상품들을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말은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공공기업들은 4분기 때 발주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계절성 때문에도 한싹은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공공보안 시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때 공공보안 시장에 아주 큰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싹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한싹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센즈랩은 신종 악성 코드에 대응하는 뭐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싹은 이제 공공기관 쪽에 좀 특화되면서 여기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회사다라고 장점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보안주 중에 그래도 최고로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이쪽은 보안 쪽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
모니터랩이라는 업체가 모니터랩. 있습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업체가 우리 그 웹방화벽이라고 있는데요. 이 웹방화벽은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업체고 그 갖고 있는 시장을 갖고 여기서 확대해가는 사업 다각화를 해가면서 실적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은 뭐 제로 트러스트니 이런 보안 모델 중에서도 정부가 하고 있는 대규모 단위의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고 정부와 함께 이런 공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케냐, 아프리카에도 진출을 하면서 해외 시장도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 요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그러죠. 네네. 이쪽과 함께 번정부 초거대 AI 국가망 보안 체계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것도 여기서 핵심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모니터랩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쪽에 어쨌든 정부 사업을 지금 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눈높이 어디까지 좀 높여볼까요? 네. 이 업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실적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 못했고 상반기에 투자가 이연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2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4,500원이 지금 가격보다는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원까지는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가장 늘리는 전략을 펼치시면 여러분에게 유리한 포지션에서 매수 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익 극대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도 분할을 해서 매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 모니터랩을 서서히 모아 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랩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4분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의 예산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실적이 개선되는 게 눈에 띄게 보일 것이고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으니까 한번 모니터랩으로 미리미리 투자 수익을 공략하는 전략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김태호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헨티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명분 뒤에는 전략 광물 확보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밀레이 지지는 단순한 이념적 공감이 아니라 우라늄, 리튬,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와 투자 지원을 미끼로 아르헨티나 내 광물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와 투자 지원을 미끼로 아르헨티나 내 광물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기업에 문을 열 것이라며 사실상 자원 외교를 공식화했다. 다만 미국의 지원은 밀레이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10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통제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지원이 우정이 아닌 계산된 동맹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달래기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며 시진핑 주석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불과 이틀 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직후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채찍 후 당근식 접근으로 실질적인 화해 제스처보다는 여론용 메시지에 가깝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불안 확산을 의식해 온건한 포장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JD 펜스 부통령 역시 결국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중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 자, 마켓나우 3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역시 하락세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2%대 하락보다는 훨씬 조금 만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는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개인이 1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 지금의 조정을 기회로 삼고 열심히 매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의 분위기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또 종목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대표님이 알려주신 종목을 팔로우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과 방송한 지가 이제 한 3주? 3주째. 4주 지난주 정도 연휴 됐죠. 한 번씩 하셨으니까 세 번째. 한 예. 3-4번 됐는데 예. 그 중간 한번 저희 수익률 체크를, 상승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한 종목이 5종목인데 SK 하이닉스, 네. 현대로템, 알테오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다음 맨 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5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종목에 9월 20일 날 이 코너에서 처음 말씀드렸고 9월 22일 날 이후로 이제 그때 바로 매수 편입이 된 종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매수 단가를 기준했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연휴 끝이었지만 장이 열렸죠. 그래서 그쵸? 지난주 금요일 KLX 기준으로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 갖다 계산해 보면은 SK하이닉스가 25%, 그다음에 그다음 높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알테오젠이 제가 최근에 조금 쉬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예상대로 그 키투르다 SC가 FDA 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UBS 증권에 좀 안 좋은 리포트를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거보다는 더 나빠진 적도 있었죠. 그래서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알테오전도 그 조만간 이제 그 원금을 갖다 회복을 하고 수익률을 갖다가 만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5 종목은 개별 종목으로 단타로 내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네네. 취지가 아니고 사실은 최소 한 달 내지 3개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두산 에너빌리티 다 어떤 거시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손상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한다. 그러면 사실은 SK 하이닉스를 만약에 제가 2년 전부터 이 코너에서는 없었지만 2년 전부터 제가 SK 하이닉스를 추천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만약에 추천했던 것을 받아들인다면 SK 하이닉스의 이제 지금 수익률은 100% 넘는다. 엄청나겠죠.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더 이상 SK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AI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네. 한 주 단위로 이렇게 팔로우업을 드릴 때 그걸 보시면서 동시에 이제 그 매수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고 나서 지금 지난주 10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저희가 공개해드린 표가 수익률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9월 22일에 제시를 해드렸고 10월 10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SK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 넘게 그때 대비해서 상승을 했죠, 주가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다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궁금하지만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예.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120이라고 했을 때 5종목씩 20씩 투자를 하고 분산해서. 그럼 나머지 20이 남으니까 네, 현금. 20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예상외로 과민 반응을 하면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쵸. 그때 그 20을 갖다가 물타기라고 말할 수 있고 20을 갖다가 추가 투자하는데 매수할 수도 있고. 지금이 바로 SK하이닉스를 추가 투자할 기회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SK하이닉스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오늘 떨어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지난 주말에 그쵸. 중국과 갑자기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에다 추가로 100% 관세를 물겠다고 얘기하면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현재 끝나면서 그때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연동화 돼 있으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4.9% 5% 이상 떨어졌어요. 급락했죠. 예. 엔비디아가 잡주가 아닌데 세계 시총 그렇죠. 4.5조 달러를 바라보는 그런 종목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뭐 5% 떨었다는 것도 별로 이렇게 이해는 안 그쵸, 가죠. 어쨌건 예.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가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SK하이닉스 처음에 장 열리자마자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이런 때가 바로 시장이 과민 반응할 때니까 아까 말씀드린 20%를 몽땅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셨다가 그러면 이제 언제 또 20%를 언제 매도를 하냐? SK하이닉스 원래 지분 말고 원래 투자한 어떤 그 투자금 말고 20% 비상금 갖다가 이번에 투자를 해서 언제 그러면 다시 매도를 하느냐? 현금화 해야죠. 예. 이 사안이 희석될 때, 이 사안이 희석됐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뭐 내일 또 장 열리면서 계속 뭐 연신 아니야 뭐 우리는 뭐 시진핑이랑 잘 화해 지내 제스처를 예. 내릴 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될 때 이 사안이 희석됐으니까 주가가 오르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매도를 한다. 20%만큼 매도한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주시면 된다. 예, 예. 그래서 그 20% 다시 현금을 갖고 있다가 나머지 5종목이 또 비슷한 일이 생기니까 비슷한 일이 생겨서 주가가 또 급락할 때는 원래 갖고 있던 20%를 다시 또 넣다 보면은 매수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은 20%가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만약에 SK하이닉스가 6% 떨어졌을 때 내가 집어넣었다가 6% 회복되면은 20에서 더 그만큼의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20%가만 기준으로 하면 한 해 동안 지나면은 100%, 20%면 100%가 넘게 네. 수익이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털 자체가 뭐 바뀐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손상됐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악재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알겠네요. 조진 대표님이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급락이나 예기치 못한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놓고 그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걸 다시 수익화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또 현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보셨지만 현대에로텐 방산주입니다. 자, 방산주는 오늘 또 조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스라엘과 중동 쪽에 화해 무드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 모멘텀이 다 됐나? 아니면 힘이 좀 빠지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방산의 종목이 올라간 것은 중동은 사실 또 있긴 하죠. 중동보다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그쵸, 대한 러시아, 침공 네.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서 나토 회원국들에게 야, 니네 왜 무임승차하느냐. 니네가 그쵸. 후진국도 아니고 다 선진국 아니야? 돈 그럼 많은데. 왜 미국이 너네 나라를 지켜줘야 되느냐. 그래서 GDP 대비 5%의 국방비를 지불하라.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독일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그쵸. 뭐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일단 당면한 현실이니까 대명천지 21세기에 이 무도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국민들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다 국민들도 호응이 가능하고 그래서 생긴 우리나라 방산주의 매출과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협상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게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살아있고 네. 그래서 동일하게 현대로템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그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주 안 네네. 알려진 사실을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에 대해서 이제 무역에 대해서 추가로 100% 관세를 매긴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가 뭐라고 보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27년에는 내가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하길 원한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월스트리트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그 큰 나라와 만약에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갖다가 접수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그걸 아니까 그 전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입장은 뭐냐면 대만 독립이 지지하지 않는다. 였는데 시진핑 주석이 원한 거냐면
지지하지 않는 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너가 지금 구두라도 좀 말을 해달라.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다. 시진핑이. 네,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면은 미국도 위치가 그 스테이터스가 바뀌면은 상황을 뭔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꽤 많이 양보를 했다. 저는 그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잖아요. 틱톡 매각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승인했거든요. 승인해줬죠. 예.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마 화면 보시는 분들 틱톡 잘 안 하실 테니까 별로 시각하게 안 와닿겠지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매출 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2년 전에 갑자기 일본 자기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난리 났었잖아요. 예.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방불한 겁니다. 이건 중국의 자존심이고 근데 시진핑 주석이 그래 가져가세요. 근데 그 가져가세요 이면에 뭐가 있었냐.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트럼프 대한- 대통령이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최소한 니네가 대만 독립을 반대하지 않다서 아니고 독립을 반대한다로 지지하지 않다서 반대로 입장을 좀 더 강화해달라.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안 받겠다. 네. 안 받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다른 식으로 이제 휘토리를 휘토리를 갖다가 때렸군요. 물고 늘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식으로 100%를 때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 현대 롯데메타 방산주에게는 호재다. 기회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도 오히려 지금 오늘 조정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 볼까요? 세 번째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간단하게 체크할까요? 코스피 이전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코스피 이전은 이제 진행된 현실이고 그럼 코스피 이전이 되면은 알테오젠 주가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알테오젠에서 너무 소가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차근히 좀 지켜보자. 코스피 이전까지 또 좋은 모멘텀들이 붙을 수 있으니까 지켜보겠고요. 다음 네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네 번째 종목은 조선주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뭐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오늘도 조선주들이 또 괜찮아요. 예, 반도체가 쉬니까. 예. 그 HD 현대중공업의 모멘텀과 원인도 다 아실 거고 네네. 제일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무엇이 나냐면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미포랑 합병하는 이제 거죠. 합병을 하는데 합병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HD 현대중공업이 우리 형님 회사고 HD 현대미포가 아우 회사를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만큼 HD 현대중공업의 도크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상대적으로 HD 현대미포의 도크는 작아요. 작은 도크죠. 그러면 작은데 지금 상황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중요한 모멘텀은 미국 해군의 MRO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20조 연간 20조 원의 물량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MRO의 중요한 수주에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물 먹었어요. 떨어졌어요. 그 누가 가져왔냐? 싱가포르가 가져갔는데 그럼 현대미포는 왜 중요하냐? 그 가져오려고 했을 때 미국 군함의 사이즈가 HD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큰 도크에 들어가기엔 너무 아까워요. 남아요. 근데 미국 군함이 현대미포의 도크에 들어가기 딱 맞아요. 네. 그래서 통합을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양사의 통합이 궁극적으로 해군의 MRO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HD 현대중공업은 역시 유효한 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까지 매수 관점으로 보셨고요. 마지막 두산에너빌리티는 진짜 간단하게 예. 코멘트만 잘 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SMR 원전으로 전기를 발전하면 실제 전기를 갖다 발전했을 때 필요한 게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나오시지만 가스터빈의 2기를 첫 수출했다. 이 점도 역시 동일하게 그쵸, 예. 같은 그 동전 양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좋은 흐름을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우진 대표가 처음에 말려준 종목들을 계속 저희가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순항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함께 함께 따라오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서 좋은 종목들을 잘 매수하시면 또 좋은 전략이 되겠죠.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저희 데일리TV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